사실은 이게 있어요. 초반 프레임에서 실패해버린 거지. 초반에,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로 압색을 100번 넘게 하고, 그 프레임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당시 여권 핵심부가 이거 잘못된 검찰의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검찰이 하게끔 내버려 둬버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이미 초반 이 싸움에서 그냥 조국 내는 유죄인 걸로 만들어 놓은 그 시작점. 거기에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김두관 의원이 좀 세긴 했어요. 조국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을 의심한다. 이게 어떤 합작품이냐.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대선 주자가 쓰신 거니까요.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명되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에게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라면 조국 장관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듯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으며 조국 저격수 최성해와 연락한 증거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이낙연 후보의 아수라백작 행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세긴 세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선 넘지 마라. 예, 당연히 이제 뭐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의 그 취지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하고 이낙연 대표가 서로 공모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가 아니라 서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멸문지화하는 데 협조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 검찰 개혁 문제는 변호사 시절부터, 정치를 하기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대통령 공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검찰 개혁의 그 가장 최선봉에 설 사람으로서 조국 그 당시 교수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당시 총리가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수사에 협조한 거나 마찬가지다. 최소한 목소리를 내거나 합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조민 씨가 앞으로 그 처할 그 어떤 사회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망 선고랑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그 과거에 십몇 년의 모든 그 기록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조국 양을 그 공격하고 있던 그 쓰레기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까요? 입학 무효, 졸업 무효, 의사시험 무효, 소송 다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할 거냐고. 그런 결과를,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낙연 당신은 뭐 했느냐 이거죠. 이제 판결문 나오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과거의 무책임이 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 대법원 판결이 내년 2월 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기간으로만 보면. 근데 대법원 판결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2심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더 나오고, 이런 걸로 형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배심원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면 이건 무죄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판사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성향이 1심이나 2심이나 완벽한, 예를 들면은 1심 판사나 2심 판사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랑 친구 같은 카르텔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건 죄랑 상관없이 유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자체는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기도 하고 추천한 그 세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한다면 저는 무죄라고 봐요. 또는 무죄에 가까운 재판이라고 보는데 2심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혹시나 해서
그쪽에서 전원 합치로 판결 안 하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주심해가지고 판결 내리면 100% 유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뭐랄까 법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야. 예.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그 이동원 같은 보수 성향 대법관 하나가 주심 맡아가지고 이거 판결해버리면 그냥 유죄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꼬꼬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런 또는 그 알쓸 범잡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사건들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고 무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하다못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뭐 누구 중간에 8번째 이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소위 말하면 오심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이거 오심의 범주라고 보는데 이게 이 시대 대법원에서 이게 바로 잡혀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논쟁과 다시 재심해야 될 사건이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재심까지 가야 될 만한 무슨 엄중한 무슨 죄가 진 사건이냐 말이야, 내 말은.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론 재판이었던 거고요. 예. 2심까지는 여론 재판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여론 재판을 당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김두관 의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낙연 총리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행정가 어떤 그 실무자들을 이끌고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총리였겠죠. 행정가로서는. 그런데 정치인 이낙연으로서는 굉장히 불분명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그 과정에서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조국 장관 임명하는 거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검찰의 개난동에 대해서 왜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지. 그게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못마땅하더라도 검찰이라는 그 조직이 자기의 수사권을 그렇게 남용하면서까지 한 집안을 도용내고 있다면 총리라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반대한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겠죠? 그냥 안타까운 척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오늘 뭐 재판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뭐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걸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십 년 전의 사건 막 2, 30년 막 억울하게 옥살이 이렇게 나오면 언론이 그때 당시에 그런 재판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다수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을 거란 말이야. 예. 시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언론이면 이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걸로 유죄를 때릴 수 있느냐. 증거는요? 증거 재판 안 합니까? 라는 식의 의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검찰이랑 같이 공범이었거든. 조국 가족 도륙 내기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까 비판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나 이런 것들이 다 미치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고 조국 장관 내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너무 과하게 비판하거나 너무 과하게 물어뜯거나 하는 거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만 뭔가 과한 게 뭐 이렇게 과하게 뭔가를 해도 비판하는 언론이 없냐 말이에요. 이재용 생각해봐요. 이재용 2년 6개월 나오고 60% 수용 생활하고 나왔잖아요. 86억 뇌물 준 걸로 2년 6개월 받은 거예요. 86억. 그게 얼마를 줬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재판에서 다뤄진 금액이 86억이에요. 86억 뇌물 준 사람이 2년 6개월 받았는데 표창장 그거 하나 가지고 4년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경심이니까? 아니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장관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내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내일이 되어 있냐면 봐라 표창장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는데 너 지금까지 네가 했던 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로 내 일이 돼버렸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낙연 대표는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저는 100%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보이거든. 본인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인이 돼서 총리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가 돼서 언중의 방통위 최소한의 중립 지키라고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중립은 지켰어야지. 둑이 터졌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지켜봤고 결정적으로 당시에 조국 장관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매번 그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때 뭐 했냐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저 위원회도 만들고 다 했어요. 아니 그걸 꼭 우리가 찾아봐야지 알 정도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논평을 하고 앞에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다 믿어주고 박수 쳐줬겠죠. 최성애와 찍은 사진이 나왔어도 그래 지나가다가 찍었을 수 있다. 지지자들 많으니까 그렇게 편들어줄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 날은 앞뒤로 캠프에서 말한 것처럼 4.15 총선 근처였다고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3월 25일입니다. 26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검찰에 조국 폴더다라는 증언이 나왔었고 그 재판이 그날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최성애와 동양대 조국의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비추고 있는 날에 아침에는 선거 잠바 입고 선거운동하고 출근 인사 한 사람이 오후에는 다시 양복 입고 나와서 그거는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서 만났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려면 최성애에 대한 사람을 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낙연 캠프 요구한 것처럼 그 당시에 종로의 예술인들과 찍은 단체 사진 또는 그 모임의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나와줘야 그렇죠. 그 부분 넘어가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이낙연은 최성애를 만나면 안 됐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자기가 어떤 의혹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걸 왜 만나요? 그걸 만나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최성희를 몰랐다고 하기엔 좀 너무나 말도 안 공격하고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많이 힘든 게 이런 거죠. 이 이슈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법원 그 판결로 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심 끝나고 2심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그 답답함 있잖아요. 어떤 증거 또는 어떻게 여론전을 해도 안 먹힌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냥 판사가 난 조국 싫고 문재인 싫다라는 걸 저번에 성창호 같은 김경수 네. 1심 판결처럼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요. 어떤 증거를 대밀어봐야 나 안 들을래. 허위인 것은 변함이 없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천적으로 이낙연 비판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판사놈들을 욕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예.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습니까? 최소한 증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위법으로 수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영을 해줘야겠죠. 근데 예. 뭐 안 들려, 못 들어, 그건 접근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판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꾼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저는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 부분 무죄가 날 거라고 다 아직도 확신하는 이유는 배시 문제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반 국민들 중에 조국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고 그 난 이후에 윤석열이 계속 똥포를 차면서 상당 부분 조국 장관 내가 좀 많이 억울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예. 여론 지형 자체가 보면 예.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재판이 났기 때문에 조국 장관 내 진짜로 그랬네라고 생각하는 건 저쪽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국민들 자체가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법원까지 좀 귀를 좀 모으셔야 되고요. 사기 죽으실 필요 없고요. 끝까지 이겨내면 되는 거고 제가 그 2월 달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대선에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대선에서 이기면 정치적 논란으로서는 조국 장관은 사실 사면에 가까운 정도로 저는 끝난다고 일단 보거든요. 대법원도 좀 좋은 결과 좀 나오길 좀 바라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 합의체로 판단해라라는 것을 여론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